정치적인 막말로 구설에 올랐던 전광훈 목사가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광훈 목사가 말하는 직통 계시는 이단적인 주장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굿피플이 겨울을 앞두고 희망 나눔 행사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기술을 활용해 복음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는 대화와 포럼의 장이 열립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IT를 활용한 선교 대회를 준비 중인 이포넷 이수정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치적인 막말로 구설을 자초했던 전광훈 목사가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직통 계시는 이단적인 주장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국가 대사에 대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단 한 번도 제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7번에 관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부터 탄핵될 때까지 하나님이 7번을 정확히 저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는 발언을 망설임 없이 하는 전광훈 목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연계 레이더에 걸려들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제 드디어 황교안 대표님이 저의 연계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딱 한 번 나타났습니다. Just once.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This is the beginning. 제 연계 레이더에 걸려들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 발언 외에도 광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극단적인 정치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 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소위 직통 계시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 중 일부는 소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왔습니다. 성경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단 전문가들은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교회가 이단시하는 주장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다라고 합리화시킴으로 있어 이게 하나님을 도용하고 예수님을 도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보고 둘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이단적인 사상이고 행동이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지난 9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이단 옹호자와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고 1년 동안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선 성탄절 다음 날 옷과 생필품 등을 상자에 담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하곤 했는데요. 기독엔지오 굿피플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희망 나눔 박싱데이를 개최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분주한 손길로 박스를 포장합니다. 즉석밥과 고추장, 김, 식용유 등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식료품과 생필품들이 풍성하게 담깁니다. 사랑과 정성의 손길로 포장된 이 박스들은 올겨울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희망의 선물입니다. 기독 NGO 굿피플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희망 나눔 박싱데이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5억 원 상당의 희망박스 11만 5천여 개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됐습니다. 올해도 20억 원 상당의 희망박스 2만 개가 전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의 행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싱데이는
중세시대 교회에서 성탄절 다음 날 옷과 음식 등을 상자에 담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했던 관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박스에 담겨 그대로 전달되길 바랬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을 해서 이 박스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나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또 가슴이 또 뭉클해지고 이번 박스를 통해서도 또 행복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전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앞둔 지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섬김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IT 기술을 활용해 복음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는 대화와 포럼의 장이 열립니다. 온라인 전도와 양육, 블록체인과 선교 등 흥미로운 주제의 다양한 강의와 함께 교회 실무자들을 위해 1인 미디어 제작과 SNS 운영 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하고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ITMC 2019 대회와 관련해 대회를 준비 중인 이포넷 이수정 대표를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선교할 방법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 ITMC 선교대회가 4차 산업혁명과 복음을 주제로 열립니다. 네이버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해피빈 재단 최인혁 이사장과 이호수 SK텔레콤 AI센터 고문, 빌리그레함 전도협회 온라인 사역 디렉터 마크 애플턴 목사 등 국내외 IT 분야 전문가들과 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강의 리스트를 보니까 AI 바이블 강의가 네네네네네.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강의인가요? 네, AI 챗봇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AI 챗봇이 AI 바이블이 그 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챗봇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고 또 활용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개발이 돼 있나요? 중국에는 AI 스님이라는 챗봇이 있어요. 그 챗봇은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가서 실제로 대화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성경 말씀을 찾아주는 것까지 뭐 사랑 치면 사랑으로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 쭉 보인다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향후 더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 중인데 해서 예를 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이런 것까지 이제 챗봇이 대화를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럼 나중에는 챗봇이랑 신앙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 그게 저희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강의가 있던데요. 블록체인이 선교와 교회에 가져올 변화 네네. 이런 제목의 강의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블록체인 뭐 많이들 얘기는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투명성이거든요. 고칠 수 없다. 뭐 이런 게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부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요새 커피점에 가서도 현금 가지고 커피를 못 사 먹는 커피점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올 때는 현금으로 헌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기술을 이용해서 헌금을 낸다든지 헌금을 그럼 모바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선교 헌금 같은 거를 모금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체리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직접 블록체인 기술도 설명드리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ITMC 선교대회는 과학기술 전문인 선교회 FMNC 선교회가 주관합니다. 2001년 설립돼 선교지에 중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내기 활동 등을 해온 선교회는 미전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 IT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 앱은 어떤 걸 개발하셨나요? 비전 트립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비전 트립에 가서 말이 안 통해서 선교는 못하고 그냥 그쵸. 봉사하다가 오는데 그쵸.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비전 트립 앱이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0개 언어 이상 선교지 언어로
많이 쓰이는 한 700개 정도 문장을 저희들이 다 녹음해 놨고요. 우와. 그리고 자영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지어로 네. 예, 그런 한 12컷 정도의 그림과 복음 전하는 그런 녹음을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앱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 앱. 무료 앱이고요. 네. 실제로 그 앱을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에 한 달 전에 갔었거든요. 캄보디아 말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그 앱만 가지고 반나절만 전하면 1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앞으로는 이 IT 기술을 꼭 선교에 접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두려움이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IT를 가지고 선교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고 해서요. FMNC 선교회에서 하는 10주짜리 IT 선교 학교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네.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10주를 통해서 모든 기술을 다 배우실 수 있어요. 10주면 예, 되겠다? 예. 실예로 한 집사님이 아이디 만드세요 이랬어요. 그 SNS 아이디 만드세요 네. 이랬더니 아이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10주를 정말 우수 졸업생으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교회나 학교나 어디서나 원하시면 저희 선교회에서 찾아가서 강의를 해드리고 이 스마트 비전 스쿨을 운영해 드립니다. 끝으로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세상을 이렇게 막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교회만큼은 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길로 전도여행을 해서 네. 결국 복음이 세계에 전파됐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나 IT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술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IT 선교나 IT 전도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일에 교회가 좀 앞장서서 배우고 보급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가운데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에 의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를 반송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켜 진행되지 못하다가 법원의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소녀상이 무서우면 사죄를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을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선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협력 네트워크가 주관한 노숙인 복지 정책 세미나에서 제도와 사람연구소 하지선 박사는 노숙인들이 여러 사회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힘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 박사는 노숙인들의 상황에 맞는 직업 훈련 내용을 확충하고 질적인 면이 보강돼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연계까지 이어지는 현실적인 직업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내일 서울장애인 통합지원센터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향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장애계와 복지계 관계자들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이번 달 중순부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노회, 여전도회는 회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와 대구시 교육청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길 기도했습니다. 장영일 대기총 대표회장은 설교에서 수험생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강하고 담대해지길, 또 학부모들에겐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16회 회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상국 목사는 힘든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꿈꾸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참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산시 장로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문화목회 실천에 도움을 주는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새참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현장의 교회들이 이 문화 예배, 또 문화 콘텐츠, 또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현악 4중주 콰르텟 수의 리더이자 현재 서울시 홍보대사인 바이올리니스트 여근아 씨가 출연해 음악에 대한 인문학 강의와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익산 장로합창단이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선 예비 오카리나 선교단과 마하나임 합창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익산 장로합창단 김기원 단장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막혔던 모든 것들이 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한파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